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이종태입니다. 오늘 이번 세션에 좌장을 맡게 됐습니다. 네,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세션은요, 이제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지능 정보화로서 특별 세션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특별 세션이고요. 오늘 네 분께서 발표를 해주십니다. 허용된 시간은 2시간입니다만은 특별 세션인 부분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주제들이 워낙에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으로는 한 뭐 세션 때 한 15분 내로 드립니다만은 시간도 좀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한 20분에서 25분 정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은 제가 시간 따로 말씀 안 드리고 너무 좀 길어질 경우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백경훈 책임연구원께서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베리어 프리 서비스 시범사업 현황 및 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베리어 프리 서비스 시범사업 현황 및 과제에 대한 발표를 맡게 된 스마트 의료복지팀 백경훈 책임연구원입니다. 우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은 사회적 약자의 현안 해결에 기여할 지능정보 서비스를 발굴하고 선도적 실증하여 그 성과를 확산하는 사회현안 해결 지능정보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구축한 베리어 프리 서비스에 대해서 안내하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베리어 프리 서비스 시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그럼 베리어 프리 서비스가 무엇인지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리어 프리 서비스라 함은 기존에 이제 장벽 없는 건축 설계 베리어 프리 디자인이라는 보고서에서 유래됐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이제 건물이나 시설 이용에 있어서 제한이 없도록 설계 계획하는 것에서 출발했는데 지금은 생활 문화 전 영역에 걸쳐서 이제 확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한 번쯤은 보셨을 건물 출입구에 있는 경사로 그리고 점자 보도 블록을 포함해서 그 장애를 가진 아동들도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 그리고 버스 정류소, 청각 장애인들도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베리어 프리 영화관 등 지금 이제 다양한 시설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현안 해결 지능정보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왜 추진하게 되었냐면은 기존과는 달리 이제 생활 양식의 변화, 기술의 발전 등으로 장애인이나 노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은 갈수록 증가하고 다양화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화되어 가는 복지 수요에 비해서 복지를 담당하는 인력과 예산은 늘 부족한 상황인데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혁신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주요 내용은 사회적 약자가 겪는 일상생활의 시급한 현안 해결에 기여할 혁신적 지능정보 서비스를 발굴 기획하고 선도적으로 실증 후 성과를 창출하고 그 창출된 성과를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과제 발굴, 시범 실증, 성과 확산이 있는데 각각의 카테고리들은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회현안 해결 지능정보화 사업을 통해 추진하려는 과제들은 저희들이 직접 발굴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치느냐 하면은 하단의 주안점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과제를 직접 발굴하는데 과제 발굴의 주안점은 공급자 관점이 아닌 수요자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서비스인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복잡한 과제 발굴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이때 이제 수요자라 함은 단순히 서비스 대상자뿐만 아니라 서비스 대상자인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사람. 본 발표에서는 베리어 프리 서비스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에 실진 않았지만 저희들이 본 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과업 중에 하나가 스마트 안심 요양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데 한 번쯤은 다들 보셨을 겁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입소자분들이 학대나 가혹행위 혹은 방치되어 있는 사례들을 한 번쯤은 보셨을 건데 그게 요양원이 다 악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요양보호사분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보니 요양 서비스 질이 하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요양원 입소자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한편으로는 또 요양원 입소자분들을 관리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업무를 좀 개선시켜 주면 요양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이제 수요자뿐만 아니라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대한 지능 정보화를 통해 그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 서비스들이 시장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개발은 훌륭한 기술 개발이 완료됐지만 자생적 발전이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통해서 우수 성공 사례를 먼저 창출하고 그 창출된 우수 성과 사례를 널리 홍보해서 공공이나 민간의 수요를 자극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 발굴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서비스 대상자를 먼저 조사하고 그 대상자별로 어떤 현안이 있는지 그리고 그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직능정보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선 점검한 다음에 저희들이 직접 연구반을 운영해서 그 과제들을 구체화해 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광화문 1번과 국민청원과 같은 사이트의 내용들도 확인하고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이제 공모전도 대국민 대상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모전도 진행했었고 본부 내 유사 사업 혹은 원 차원의 유사 사업뿐만 아니라 R&D 기관, BR&D 기관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어떤 연구 개발들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도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점검을 통해 신규 과제를 기획하면은 서비스 수요자 그리고 수요자의 이해관계자가 되는 제공기관 그리고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또 그 의견들을 받아들여 과제를 다시 또 기획해 나가는 그런 구체화 과정을 계속 거쳐 나가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과제가 확정이 되면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 의결 기구인 정책협의회를 통해 그 과제 우선순위 및 추진할 과제를 확정하고 차년도에 선도적으로 실증하는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선도적으로 실증하는 내용인데 단순히 그 서비스 개발 구축하고 그 과제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안점을 두는 것은 기존에 이제 R&D가 완료됐거나 혹은 시제품이 완성된 제품의 사업화나 상용화를 적극 유도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지금 19년부터 3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맥시멈 8개월 정도 됩니다. 근데 실제 서비스가 이제 현장에 적용되는 것까지 점검하는 기간 2달 내지 3달을 제외하면은 서비스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은 한 5개월 정도, 5개월에서 6개월 정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기존에 없던 기술을 새롭게 만들어내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 기존의 연구가 완료된 혹은 시제품 개발이 완료된 것을 현장 상황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측면에서는 단순 기술이나 장비 보급이 아닌 현장의 복지 전달 체계와 융합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리고 타 분야, 타 지역으로 확산이 용이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유도합니다. 이때 확산이 용이하다는 것은 확산의 비용이 절감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혹은 서비스 구축의 시간 단축도 저희들이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접근성을 개선한 사례들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지능형 문자 영상 변환 안내 서비스를 19년부터 20년까지 추진했고 시각 지체장애인을 위한 실내 길 안내 서비스를 20년도에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의 행정 접근성 개선을 위해 AI 스피커 기반 취약계층 맞춤형 행정복지 서비스를 20년도에 추진했고 그리고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능형 키오스크 배리어 프리 서비스를 20년 그리고 21년에 걸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각의 과제들은 뒤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처럼 이제 과제 발굴하고 선도적인 실증을 통해서 성과를 확보했다면은 그 성과가 단순히 일회성 성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확산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선 제품을 잘 만들고 서비스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된 규제가 있다면은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한 마케팅 지원, 그다음에 다양한 채널로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재작년 이제 코로나19가 생겼고 그 이후로 이제 20년 동안 한 해 가장 큰 키워드인 코로나19가 확산 장기화됨에 따라서 이제 청각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각장애인 분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그 수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서 SRT 열차 역사, 농아인 학교, 병원 등에 이제 무상으로 배포했고, 그 다음에 긴급 재난 문자의 수어 변환도 긴급 재난 문자의 내용도 수어로 변환해서 청각 장애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수어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우선 뒷부분 과제에 설명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진했던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배리어 프리 서비스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과제가 청각장애인을 위한 지능형 수어 영상 변환 안내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내용은 응급 안내 방송의 내용을 청각장애인들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와 수어로 변환해서 각각 스마트폰과 그다음에 역사 내 전광판에 송출하는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이 서비스를 왜 추진했냐면 화재와 같은 긴급 상황 발생 시에 당연히 이제 장애인 분들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인명 피해율이 높습니다. 근데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은 장애 유형별로 조금 다른데 시각이나 지체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황은 충분히 인지했지만 혼자서 대피하기가 좀 어려워서 인명 피해가 높습니다만 청각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황 인지가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화재와 같은 경우가 화재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은 화재가 나면 우선 비상벨이 울릴 거고 안내 방송으로 건물 내 화재가 났으니 어디로 대피하십시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올 건데, 청각 장애인 분들은 비상벨 안내 방송 내용을 전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비장애인 혹은 다른 장애인에 비해서 상황 인지가 늦고 늦어진 상황 인지 때문에 인명 피해로 연결이 되는데, 이를 좀 해결해 보고자 안내 방송의 내용을 문자와 수어 애니메이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저희들이 기획을 했습니다. 최초 기획할 때에는 STT 기술을 활용해서 문자로만 제공해 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농아인 협회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사실이 청각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청각장애인 중에 26.9%가 문맹률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한 5, 6학년 수준의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문장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기능적 문맹이라고 하는데, 청각장애인의 기능적 문맹까지 포함하면은 69.5% 거의 70%에 가까운 분들이 문자로만 봐서는 좀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자와 더불어 수어 영상으로도 같이 제공하는 것이 실효성이 더 높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저희들이 문자뿐만 아니라 수어 영상으로도 제공하는 서비스를 했었고, 19년도에 수서역, SRT 수서역 그리고 열차 2개 열차를 대상으로 서비스 실증을 했습니다. 2달간 서비스 실증 후 이제 사용자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받아들였는데, 주요 의견으로 나왔던 것이 시설 내 안내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광판에 이제 송출을 했는데,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계속 전광판만 보고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아니면은 화장실에 있을 때는 우리가 전광판을 못 보지 않느냐, 시설에 있을 때에도 똑같이 스마트폰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끔 스마트폰으로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다. 첫째.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지금 수서역 대상으로 했을 때 앱이 하나 나왔는데, 지금 제가 발표하고 있는 곳이 이제 대한상공회의소인데, 상공회의소에 들어갈 때도 또 상공회의소용 앱이 또 하나 있고 서울시청용 앱이 또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기간별로 앱들이 여러 개 늘어진다면은 이거 서비스 아무도 안 쓸 거다. 가급적이면 하나의 앱으로 여러 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현해 달라라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2000년도 작년에는 단일 앱으로, 하나의 앱으로 여러 다중 이용 시설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이제 의견을 받아들인 게, 건물 내 보면 이제 안내 표지들이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요즘에 그 지하철 역사에 배치된 심장 제세동기 같은 경우, 그것들도 다 이제 글자 위주로, 문자 위주로 안내가 돼 있는데 청각 장애인 분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우니 이런 안내 표지들도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은 수어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해달라는 내용도 반영해서 이제 손말 AR, 그리고 재난 문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수어로 변환해서 확인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서 재난 문자 수어 영상 변환 서비스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최초에는 재난 문자 같은 경우에는 태풍, 화재와 같은 주요 생명과 직결적으로 연결된 5종 서비스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는 긴급 재난 문자 내용도 수어 영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비스 내용을 좀 변경해서 진행했었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는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실내 길 안내 서비스인데 한 번쯤 관심 있게 보셨으면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다들 한 번쯤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지하철에서 환승해야 되는 곳에서 이제 길 못 찾아가고 헤맨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건데 이게 장애인 분들은 훨씬 더 심하십니다. 예를 들면은 지체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2호선 갈아타는 1호선에서 2호선 갈아타는 곳이라고 해서 길 따라서 쭉 갔더니만 그 계단으로 되어 있으면 다시 이제 되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셔야 되는지 한참을 헤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가는 길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좀 제공하면 좋겠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복잡한 실내 대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고 작년에 이제 서울역, 그래서 KTX 역사, 그리고 지하철 145선 경의중앙선, 그리고 공항철도로 가는 길까지 이제 대상으로 실내 길 안내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분들의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가장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점자 블록 위주의 길 안내 서비스를 제공했고, 지체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는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당연히 이제 이동하실 수 있는 경사로나 엘리베이터 위주로 동선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AI 스피커 기반 취약계층 복지 서비스 제공인데 저희가 19년도에 제가독고 노인을 위한 AI 스피커, 제가독고 노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AI 스피커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했던 19년도 이제 과제를 추진했던 이유는 독거 노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생활관리사들이 주 1회 방문하고 주 2회에서 3회 정도 전화 상담만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독거 노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AI 스피커와 IoT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이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가에 계시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에서 취합되는 데이터들 중에 생활관리사가 필요한 데이터들은 이제 생활관리사에게 연계해주는 서비스까지 저희들이 19년도에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에 이제 있는 어르신들 200분을 대상으로 이제 저희들이 실증과 만족도 평가를 했었는데 20년도에는 실제로 복지 서비스 문제 얘기를 할 때 늘 나오는 얘기죠. 송파 세모녀 사건.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혜택이 있는지 몰라서 신청 못하는 서비스를 좀 막아보고자 AI 스피커를 통해서 그 복지 수혜 대상자들이 자기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선제적으로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방향으로 고도화해보자라는 취지로 20년에 진행했었고, 그래서 19년에 독거 노인만 대상으로 했었다면 20년에는 장애인, 결손, 다문화 가정 등 대상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었고, 기존에 이제 어르신들의 외로움 해소 문제뿐만 아니라 그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이 복지 행정 서비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특정 통신사 혹은 특정 제조사의 AI 스피커만 해당 서비스가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통신사, 제조사 관계없이 어떤
AI 스피커에서도 가능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공통 플랫폼을 설치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했었습니다. 마지막 과제인데 그 지능형 키오스크 베리어 프리 서비스입니다. 뭐 키오스크가 확산되어 가는 거는 이제 피부로 다 실감하실 거고, 그 키오스크가 장애인 분들을 배려하지 않은 채 제작됐다라는 얘기도 뉴스에서 자주 보셨을 겁니다. 근데 실제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공공 단말기 접근성 개선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이제 공공 분야에서는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키오스크만 이제 적용이 가능한데, 이 공공 단말기 접근성 개선 가이드라인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각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높이는 어떻게 돼야 되고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강한데,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하면은 조금 더 나은 고퀄리티의 키오스크를 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훨씬 더 사용이 편리한 키오스크를 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20년도에 진행했었고, 그래서 음성 안면 인식을 통해서 키오스크의 높이와 각도가 조절되는, 그리고 청각 장애인들에게 익숙한 수어 안내 서비스 등의 지능 정보 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접근성을 개선시킨 지능형 키오스크를 제작하고 독립기념관과 병원 대상으로 저희들이 실증을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능 정보 기술이 적극 투입되다 보니 그 기존에 있었던 키오스크 대비 가격이 좀 많이 높은 편이어서 보급 확산이 용이하도록 2차년도 올해는 저비용 보급형 모델을 개발하여 가격 경쟁력을 좀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19 그 패스트푸드점에 한 번씩 가서 이제 유심히 보시면은 그 키오스크를 통해서 이제 감염이 옮길 수도 있으니 키오스크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제 일회용 장갑을 나눠주는 경우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것보다는 이제 코로나19에 대비해서 비접촉식 터치, 그리고 사용이 안 될 때에는 UV 살균이 이루어지는 서비스가 UV 살균, 그다음에 비접촉식 체온 측정까지 코로나19 상황에 맞춰서 좀 제품을 커스터마이징했고, 지금 이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선별 진료소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증하려고 합니다.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배리어 프리 서비스 시범사업 현황에 대해서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금 그 아까 스피커 말씀하신 거에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도 이제 취약계층도 그렇고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뭐 디지털 격차나 이런 거 얘기할 때 해소 방안으로 스피커 얘기를 좀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요. 나중에 한번 또 이제 다음 발표를 또 진행해야 되니까 나중에 또 따로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